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때로는 고고파지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 그날 밤 그녀를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잊을 수 없을 거야. 선을 넘고 멀리 헤어졌구나. 바다 건너 두 마음은 떨어졌지만 어쩌나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이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때로는 고파지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 그날 밤 그녀를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산을 넘고 멀리 멀리 헤어졌지만 하나는 너 그 마음 멀어졌지만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배트킴의 이별. 총재님께서 2018년도에 미국에 가서 그때는 2년 전이죠. 2년 전에 미국에 자주 왔었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시고 할 그때였는데, 그때
한번 여기 이제 미국 다녀오셔가지고 패티킴의 이제 이별을 한번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미국에서 강의를 마치시고 막 나오는데 그 강의 들으러 오신 우리 당원님들, 지지자들과 이제 헤어지는 장면에서 막 눈물이 나니까 그 이별을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 난다 하시더라면서 이제 이 노래를 한번 소개를 하셨어요. 그때 그 패티킴 그 노래는 아무래도 그 옛날 노래가 좋아요. 그 패티킴 요즘은 이제 뭐 잘 안 나타나는데, 은퇴를 하셔가지고 안 나타나는데, 그분이 70년대에 불렀던 노래, 80년대에 이제 불렀던 노래, 그리고 2000년대에 불렀던 노래가 다 그 동영상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불렀던 거기 있었는데, 그때 그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조금 허스키 하면서도 좀 애잔한 그런 목소리가 나던데, 거기 어째 동영상에서 이제 또 지워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굉장히 아쉽던데, 그 뒤에 이제 불렀던 곡은 별 그렇게 물론 뭐 곡은 좋은데, 그 점만 못 하더라고요. 내가 남준 선생님도 이제 그 노래를 하신 것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옛날에 결혼하시기 전에 미혼 시절 때 이제 불렀던 그 노래가 그 판이 있거든요. 그때 그걸 들으면 아주 이제 내한테 이제 감동을 좀 주더라고요. 그 뒤에, 그 이후에 뭐 80년대, 90년대 이때도 이제 들으면 다 좋고 한데, 그때만큼은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스키한 어떤 패티킴의 간결하면서도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예.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거는 그렇고, 오늘 뭐 우리 정치 읽기 이분이 요즘에는 뭐 조금 떠문 이렇게 방송을 하시던데, 오늘 뭐 우리 허경영 총재님 보고 정치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박상훈님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사람의 한 사람으로 그래 보면서 자기가 판단하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눈 두 개, 코 하나, 뭐 입 하나 달렸으니까, 뭐 팔 두 개 있지, 뭐 다리 두 개 있지 이러니까, 뭐 지난해나 뭐 우리보다 뭐 머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고 조금 능력이 좀 출중하신 분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정말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다. 뭐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죠. 좀 더 깊이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총재님께서 이제 뭐 지금 모든 것이 이제 예정된 길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총재님께서 그 한국 대통령이 되고 미래 세계 황제가 되시는 것은 예정된 수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착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궁에 오는 우리 당원님들, 피카데리 종로 상가에 오는 그 당원님들만 신경 써가지고는 대통령에 당선이 안 된다 이렇게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걱정할 것도 따로 있지, 무슨 놈이 걱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미래 완료형인데 이미 대통령이 되어 있으신 분이죠. 여기 무지개 도사님, 이분은 지금 이분은 전생을, 그러니까 5번 자기가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5번 했다 그러는데, 이분 말씀을 조금 더 진지하게 좀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 일단 8억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4억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뭐 이야기를 해요. 또 이야기를 하고 이제 1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도 하던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860년대에 자기가 태어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이제 1944년생인가 뭐 이 정도 되던데 그 태어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980년대에 실제 이 사람이 이제 살았다니까. 그때 이제 전 세계의 이제 어떤 실질적인 상황을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특이하다면은 그 자기 전생을 현생처럼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또 지금 내 나이가 65세니까 뭐 한 10년 전에 거는 기억이 또렷하게 나죠. 특히 일기 써놓은 걸 보면은 더 기억이 나고. 그런데 내가 한 10살 이전 미만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20대, 30대 때 거는 기억이 이제 나는 것도 있고, 그러나 5살 때는 기억이 나는 게 거의 드물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전생은 뭐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전생이 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전생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뭐 남자이었는지 여자이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했다는지 그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기억이 안 나고 알 수도 없고, 뭐 알 수가 있는데 내가 노력을 얼리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분은 1860년대에 이제 태어나서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의 실질적인 역사의 흐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박인수 선생님, 내가 이제 아주 존경하는 분이죠. 박인수 선생님의 말씀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이제 공통된 점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박인수 선생님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하여튼 박인수 선생님과 그분의 이제 의견이 굉장히 일치가 된다는 점을 내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5월 24일이면 오늘이 5월 20일이니까 나흘 뒤 아닙니까? 나흘 뒤에 뭐 미국이 중국을 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은 뭐 6월 말 해봐야 한 달 남았는데 뭐 미국이 중국을 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하고, 그래 이제 중국은 묵사발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는 이미 이제 그때 4월 17일쯤 해가지고 이미 이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하여튼 뭐 흥미진진합니다. 내가 뭐 확신을 내가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분의 이런 주장을 내가 좀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흥미가 있습니다. 흥미가 있어요. 만약에 참 진짜 그렇게 그분은 또 4월 15일 날 우리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는 그 이에 나왔는데, 이분이 4월 16일 날 아침 새벽에 이것은 완전히 이제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최초로 자기 유튜브에 올렸어요. 올린 걸 내가 아침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며칠 뒤에 조슈아 씨라든지 기타 이제 민경욱 의원님 이분들이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4월 한 20일 이후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분은 4월 16일 날 그 이야기를 주장했다는 거, 이게 좀 관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현직 대통령을 욕을 잘 안 하거든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총재님 말씀이 또 그렇고, 또 내 원래가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 내 성격이 남을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한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하늘이 어떤 섭리로서 이제 대권을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뭐 대통령이 딱 되고 태어나가지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도 5월 달에 이제 별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죠. 17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 노무현 대통령 사후 이해찬 대표하고 같이 이제 그 봉화마을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막걸리를 뭐 한 잔만 마신 게 아니고 아주 뭐 많이 마셨어.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아마 이해찬 그 지금 현재 대표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유를 하고 이래 가지고 자기가 이제 처음에 결정을 못하고 며칠 뒤에 결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대선에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뭐 대통령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그것이 어떤 거대한 하나의 승리 차원에서 된 분이고, 그분이 이제 그런 역할을 또 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그분 욕을 잘 안 하는데, 거의 안 하는데 그 무적의 도사님께서는 욕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욕하는 것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하나의 대통령 치고 뭐 대한민국 국민을 나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뭐 대권을 잡으려면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이렇게 받아야 되고, 뭐 받다 보면은 그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있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지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건이 다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물갈이를 해야 되는 것도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나라 국군 자체가 싹 물갈이를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해야 되니까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뭐 정관영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과 더불어서 뭐 민주 세력들 이 사람들 보면은 뭐 그런 사람들의 이제 시대가 이제 가는 거죠. 총 가고 시대가 싹 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제 정치 세력이 나와가지고 새 세상을 만든다 이 말이야. 그 중심에는 허경영 총재님이 있는데 이거는 모른다고 사람들이 몰라요. 이재명 시장도 말이야 그렇게 하더라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이야 참 맞는 그분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동놈이 많아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독일 예산이나 우리나라의 예산이나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고. 그런데 독일의 복지 수준은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걸 왜 좋느냐? 우리나라는 왜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잖아요. 많은데 독일이 한 7천만 명 되나? 우리나라가 한 5천만 명 되잖아요. 북한 빼고. 그렇게 이제 그 예산은 서로 비슷한데 인구수가 더 많아도 복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는 뭐냐? 이재명 씨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동놈이 예산을 도둑질해 뭐가 더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지. 동놈이 이제 예산 도둑질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이제 완전 새로운 시대가 이제 곧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딴 게 아니고 그 무적의 도사님 말씀대로 말이요, 4일 뒤에 미국이 시선을 대만하고 이란하고 말이야 남중국해 이쪽으로 시선을 끄는 척 하면서 이제 한번 중국을 팍 친다 이러는데, 뭐 치면은 뭐 이제 참 굉장하죠.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미국 뭐 일본하고 다 영향권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걸 받는단 말이에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래 되면은 글쎄요 굉장하겠는데. 그게 이제 5월 24일이 조금 지난다 그러면은 뭐 양력으로 6월 말까지라고 하니까 6월 말도 이제 뭐 다 됐으니까 참 글쎄 참 흥미진진하네요. 참네. 금년에 참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특이하신 분이 많은데 무지개 도사님 같은 분이 또 나오셔가지고 말이야
뭐 머리 헤어스타일 자체가 조금 특이하시더라고요.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해가지고 뭐 노란 물감도 들고 파란 물감도 들이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외모를 따지서는 될 게 아니고 하여튼 그분 말씀이 얼마만큼 진실성이 있느냐 이제 이건데 하여튼 흥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참 재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재미가 있는 게 많습니다. 여하튼 이 진실은 반드시 다 드러나고 일은 옳게 바르게 돌아가니까 김대중 그 대통령님께서 그 젊은 시절 국회의원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분이 내가 그 자세히는 모르지만 두 번인가 떨어지고 세 번째인가 이제 되었다고요. 될 때 자기 부인이 굉장히 그 국회의원 하면은 상당히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뭐 천신만고 끝에 저 대통령 당선이 됐다고. 저 국회의원이 됐는데 되면 많어. 박정희 그 당시 그 의장이 말이야. 저 쿠데타를 오일려 혁명을 해가지고 정치 금지를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야 역할을 하지를 못했다고. 그런 사실이 있어요. 이번에 뭐 21대 국회의원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만약에 이제 무슨 뭐 미국이 중국을 되게 치버리면은 글쎄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번에 지금 이제 갈수록 지금 그 4.15 총선의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뭐 부정선거다, 원천무효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그분들의 주장을 그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전부 다 그 사람의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반박 논리를 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이해를 하려고 해봅니다.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지. 하여튼 참 그렇게 될 수도 않겠나 이 생각도 들어보고. 하여튼 세상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글쎄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데 글쎄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드러나시는 거죠.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말이에요. 완전 새로운 세상이. 무지개 도사님 그 딱 30분 하고 일하는데 처음부터 유튜브를 다시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허경영 총재님을 차기 대통령으로는 100%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뭐 5년짜리 대통령으로 생각하시는지 참 진짜 세계 황제가 되셔가지고 몇백 년 동안 한 300년 동안 통치를 하시는 분을 알고 있는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내가 그분의 강의를 좀 더 들어봐야 되니까 한데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중간에 다리를 좀 놔가지고 이제 총재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좀 알려드려야 될 입장이 있고 뭐 장기포 선생님께서 요즘 영 조용하시던데 물론 뭐 그분의 유튜브를 내가 일부러 안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뭐 장기표 선생님 같은 분도 반드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한번 큰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그 기회가 되면은 내가 그런 분을 또 찾아가서 국가혁명당으로 이제 영입하는데 내가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무지개 도사님하고 장기포 선생님 뭐 이런 분들 국가혁명당으로 다 땡겨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대한민국은 미래가 엄청나게 밝습니다. 그런데 밝은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상고를 겪는 겁니다. 자, 참 그런데 뭐 진짜 황당하네요. 무지개 도사님께서 뭐 전쟁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이제 친다는 거 하니까 그것도 뭐 24일이면은 나흘 남았어요. 나흘. 참 굉장하네요. 그 여파가 어떻게 될까? 국내 정치를 어떻게 이어질까? 자, 그리고 뭐 트럼프를 그냥 하늘이 이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그냥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 후회할 거야. 사람은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 이런 말이 참 그 총재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정말로 그 자기가 잘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정말로 그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염려하지 말라 말이야.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막 그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복을 안 받으려고 도망을 가도 하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대가 있죠. 어떻게 하든지 남을 이렇게 좀 해롭게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렇게 남한테 민폐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은 화를 안 받으려고 도망을 아무리 다녀도 하늘이 그것을 그분에게 이제 화를 이제 복의 반대말이 화죠. 화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행복해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이 좀 줄어들는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최소한 속인하고 범인이나 속인, 범인, 소인의 경지는 벗어난 사람이 아닌가. 대인에서 현인, 철인, 그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오늘 한 사람 내가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그렇네요. 그분이 살아온 내역이 그렇더라고. 가만 보니까 속인이나 범인, 소인은 아니고 아마 현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더 높은 차원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 위에 현인 다음에 철인, 도인, 성인, 진인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몇 차원 높은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전 국민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몰아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해야 되거든요. 보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지경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된다고 반드시 보게 되는데 그게 어떠한 경로를 겪어서 우리가 볼 건가 여기 흥미진진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정치일기 박상훈 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인 말이에요. 그 이만희처럼 허경영 총재님을 이만희처럼 만드는 것은 하루면은 다 된다 그러더라고. 하루면은 쉽게 말해서 사람을 생매장 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참 총재님 강의하는 것도 유튜브 상에 그냥 그대로 다 있고 자기들이 얼마나 강의할 게 많아요. 강의한 것 그것을 뭐라 그러나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뽑아내 가지고 이렇게 모자이크 짜집기 식으로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보도를 해버리면 국민들 눈에 엄청 안 좋게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지금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은 언론을 잡고 있으니까 언론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장차 이제 배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을 이렇게 메아리 칠 거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총재님을 찾는 그날이 이제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현상을 겪어서 우리가 목도할 건가, 이게 참 진짜 참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일반 사람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허경영 총재님의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아까 그 무지개 도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이번에 말이야 국가혁명당에서 1억의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준다는데 왜 안 받느냐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하여튼 무지개 도사님 만나가지고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내 혼자 행설수설합니다. 누구 뭐 보라는 것도 아니고, 조회수가 뭐 내 방송 보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되던데, 아이고 나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어디 뭐 올릴 것도 아니고. 장미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장미가 한계가 없다고 그랬나? 장미네 보니까 올해 장미.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죠. 사람뿐만 아니라 장미도 뭐 마찬가지죠. 장미가 한계가 없고 열매가 없다든가, 또 좋은 점도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님에 대해서도 내가 어제 어떤 분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뭐 이제 상처를 입은 분들한테는 얼마나 그분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사람은 항상 양면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폭넓게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늘이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좀 더 강력한 군부 출신에서 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좀 더 키워야 된다, 이것이 거대한 하늘의 섭리였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좀 잘못된 점도 있었지만은 잘한 점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님이 나옴으로써 그 당시에 우리가 안보가 좀 이렇게 강화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이순자 여사 말씀대로 경제가 그만큼 우리가 월등히 나아졌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좋게 봐야 돼요. 또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 좋은 점도 뭐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참 고문받고 참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면은 그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넓은 차원에서 보면은 이 창조주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들어요? 이 천하 만물을 만들 이 창조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창조주한테 책임을 좀 물어봐야 안 되겠어요? 그래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 혼자. 내가 그 손볼 대상이 하나 있다고 내 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그 손볼 대상이 있다면은 총재님, 허경영 총재님 한테 하시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손볼 대상자가 있다면은 창조주라고. 내 허경영 총재님한테 하는 건 아닙니다. 창조주가 있다면은 야 이 자식아, 내 일하고 싶어요. 야 이 자식아, 왜 이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만큼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두환이 무슨 죄가 있나, 전두환이. 자, 막 그 정도만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손볼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야 말이야, 창조주. 또 그러나 그건 또 하나의 가상의 세계가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범소유상이고 개시허망이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 예례다,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두환 대통령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도 생각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을 원천적으로 제공한 사람, 그 근원적인 것은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섭리 차원에서도 봐야 되고. 내가 말을 이렇게 좀 빙빙 돌립니다. 그래,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런 겁니다. 그분이 한평생을 말이에요, 참 좋은 일을 하니까 이번에 장관급 대우를 이제 받는데 임명이 됐더라고요. 하여튼 뭐 국회의원이 장관급 대우던데 그분이 국회의원이 이번에 되셨던데 참 정말 그 한평생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아요.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앞으로 그분이 잘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만큼 정말 타인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생각하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공은 천지가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야 하는 이야기지. 김정민 박사는 부정선거 그거 가지고 건드리 가지고 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그러던데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근데 그 하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막는다 하더라도 어제 그 법상 대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자기가 지은 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는 공짜도 없고 자기가 지은 업은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참 정말 흥미진진한데, 이 세상은 흥미진진한데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무지개 도사님께서 있으니까 더 흥미진진하네요. 참 정말 교육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을 내가 좀 오늘 알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분 하는 말씀 가운데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특수한 것을 끄집어낸다, 이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재능을 이렇게 교육자가 끄집어내어서 가지고 그것을 잘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도와주는 거, 그거 이제 교육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꽃으로 말하면 장미도 있고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말이야. 이 꽃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 꽃은 이 꽃대로 또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 세상에 장미만 있으면은 그 무슨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장미도 있고 맨드라미도 있고 국화도 있고 꽃이 수십 개 수만 개가 있으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고 그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능력과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의 소질을 이렇게 마음껏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이다.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 교육에 이제 어떤 문교부 장관이라 할까, 대한민국 교육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현장의 교육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분은 참 앞으로 이제 국가혁명당의 노선대로 크게 또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교육계에 크게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의 오늘 유튜브를 좀 이렇게 보았어요. 어, 7시 10분이네요. 오늘은 며칠이야? 5월 20일. 5월 영상 기록을 남깁니다. 5월 20일, 저녁 7시 10분입니다. 이 선악동강, 내가 밑은 오늘 처음 내려가 보는데. 글쎄 나는 뭐 미국이 중국을 친다는 전쟁은 한다는 이야기는 전에부터 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 해봤네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뭐 미국이 중국을 치든지 치가지고 뭐 중국이 묵사발되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정치판이 완전 디비집니다. 완전 물갈이가 된다는 거예요. 정관영 씨 말씀대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자기 나름대로 소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러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뭐 5년 채우기는 힘듭니다. 언제 이제 어떠한 광경을 겪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뀌느냐 이제 여기 문제인데 글쎄요. 미국이 중국을 치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 글쎄 알 수가 없습니다. 보고파지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 그날 밤 군약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이렇게 두 눈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진짜. 그리고 두 다리로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고마운 일이고, 이게 참, 이 바람이 살랑살랑 이렇게 부는데, 이 바람을 또 느껴보는 것도 이 기분도 참 상당히 참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